자, 2교시 수업 우리 PDF 파일에 한다고 했었어요. PDF 파일에 여러분처럼 이렇게 어디에서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수업에 활용해야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LMS에 잠시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 수업 받을 때 수질공학개론 클릭합니다. 그러면 쭉 제가 올렸던 이런 어떤 수업들이 이렇게 가고, 자, 여기 7주차에 보면 수질공학개론 핸드아웃이 있어요. 그죠? 이 이후로 제가 뭐 PDF로 이렇게 수업 자료를 올려주지만 핸드아웃은 7주차 게시물과 동일,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하면 되겠어요. 이제 제가 이거 찍어서 올리면 여기 이제 표시가 되는 거겠지. 그죠? 와, 우리 15주차, 16차, 17주차 없고요. 이번에 보강이 없기 때문에 16주차는 기말고사고 12주 이번에 올리면은 내 이렇게 두 번만 더 수업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만 방학을 기다리는 게 아니야. 저도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그러면 핸드아웃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수업에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면 바로 열기 되죠. 자,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제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일단 제가 저장을 할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어디에, 자, 강의에 수질공학개론에 보충자료 저장, 이렇게 제가 저장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필기를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쭉 했던, 이제까지 했던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적는 문제와 발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아니 가자. 자,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자료가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지만 정말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라서 여러분이 나중에 수업을 마치고도 이 내용을 들으면서 수질 기사 공부하는 데 꽤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 BOD 산소 요구량,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했었고, 뭐 이런 것들 쭉쭉쭉 했었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함유 농도, 제폭기 계수 뭐 이쯤 했었어요. 그리고 연습 문제 쫙 이래 나오고, 자, 그리고 이 부분도 했었어요. 그죠? 방금 제가 리뷰해 드렸죠. 그리고 이 부분도 했었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이 부분을 했었어요. 자, 디오 셋커브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자, 일단 저번 시간에 설명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리기에 파란색 옳지. 자, 가정조건. 지우개. 가정조건이 있어요. 이 디오 셋커브에 있어서의 가정조건은, 자, 더 얇게. 디오 셋커브에 있어서 가정조건은 저모염원에 한한다는 겁니다. 저모염원. 그래서 비저모염원, 노 비저모염원. PPT에 그리는 것보다 훨씬 덜 예쁘게 적히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비저모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폴루션, 제가 PPT에 표현하기로는 여러분에게 미처리된 하수의 유입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어떠한 한 파이프라인에서 이렇게 콸콸콸 쏟아지는 형태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비저모염원은 여기서도 들어오고 여기서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요. 그래서 비저모염원에 한해서는 이러한 곡선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저모염원에 한하고요. 그리고 오염물질의 분해는 1차 반응으로 가정이 되고, 유기물 분해로 인한 DO의 감소와 제포기로 인한 DO의 보충 이외의 모든 인자는 무시합니다. 심지어 광합성마저 무시하고 한번 식을 전개해 보도록 하는 거죠. 아까 저는 광합성에 대한 내용도 여기 밑에 있는 이런 어떤 광합성을 저해하고 미생물 반응이 증가하고 뭐 이런 광합성을 약간 언급하긴 했지만, 디오 셋커브로부터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할 그런 어떤 수식에서는 광합성 무시. 측류고요. 제가 측류 어떤 흐름이라 그랬죠? 이렇게 흘러가는. 그래서 여기에서의 상하 혼합은 있을 수 없는.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만 무언가 시간에 따른 변화를 가지는 측류 플러그 플로우 리액터의 흐름을 가진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조금 더 배워야 되니까 제가 나중에 또 별도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X축 방향으로만 변화를 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 그래프에 있는 것처럼 이런
네, 부분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봐요. 아까 거기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XC라는 것, XC는 우리가 지금 내가 얘기하지 않았고 TC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게 임계시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굵은 곡선은 DO 농도, 그죠? 그리고 지금 이게 포화 농도, 이 점선이 DO의 그 포화 농도. 교수님, 포화 농도 온도에 따라 다르댔는데 여기서는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요 짧은 기간 움직이면서 온도 딱히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포화 농도는 일정하다. 점선이 직선, 가로 직선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DO 포화 농도가 있고, DO 포화 농도와 DO 농도 사이에 이것이 D, 산소 부족량. 산소 부족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TC가 임계시간이고 XC는 임계산소 농도. 임계점에서의 산소 농도를 의미하죠. 그리고 여기서의 이 부분, 그죠? 임계산소 농도와 지금 현재 이 DO 포화 농도의 차이는 사실상 DC 이렇게 불렸어요. 그리고 내가 PPT에서는 설명하지 않았던 이 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초창기에도 산소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을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산소의 포화 농도에서 시작하지 않을 때 초기 산소 부족량이라고 합니다. 초기 산소 부족량. 즉 xt 거리 0이고 시간 0, 즉 이 지점에서 그대로 이제 지금 오염물질이 이렇게 들어올 때, 그때 그 지점, 그 시점에서 DO 포화 농도와 그때의 DO 농도의 차이를 초기 산소 부족량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는 포화 농도까지 이렇게 채워 올라갈 수 있겠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거기에서 시작은 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DO의 최소 농도라고 불릴 수 있는 임계산소 농도. 죄송해요. 이거 임계산소 농도 아니고 거리예요, 거리. X가 거리예요. 자, 이게 이제 임계산소 농도가 되는 거고, DO 미니 임계산소가 되는 거고, 이게 임계치까지 도달하기까지의 거리.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이건 진짜 대단히 시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 시간에 나왔죠.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어느 지점에서 산소 농도가 최저를 찍는가를 우리는 계산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봐요. 어떤 이렇게 강이 하나 흘러요. 그런데 여기서 수질오염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쯤에 우리가 물을 떠서 정수처리장으로 보내요. 정수처리장으로 보내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확 뒤집어 놓고 보면 또 DO가 확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회복하겠죠. 그런데 만일에 DO가 이렇게 회복하지 않고 쭉 이렇게 회복해서 여기서 다시 DO가 모질아 버리면 물고기 둥둥 떠오르겠죠. DO가 없어서. 그러면은 정수처리장에서 물을 끌어들일 때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 원수로 쓰기에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단한 수질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사실 수질 오염 사고가 딱 있었다면 어느 지점에서 DO가 최저야, 여기쯤입니다. 계산해가지고 척 이렇게 제시하면 그러면은 치수원의 상류 몇 킬로 지점이네, 여기서 최저를 찍고 어느 정도 회복을 하겠네, 좋아. 그러면은 밑에 있는 취수장에는 딱히 연락 안 해도 되겠어. 급히 연락 안 하고 그냥 이 정도의 일이 있을 거라고만 얘기해. 뭐 이런 식으로 조치가 가능한 일이, 아까처럼 여기서 DO 최저를 찍어버리면, 이 위치에서 DO 최저를 찍어버리면 취수원에 연락을 줘야 되는 거지. 사고가 있었다. 지금 DO가 심각하게 부족한 물이 물을 떠서 수돗물로 만들어야 될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이거는 수질 엔지니어링의 가장 기초이자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능히 알아주면서 지금 여러분은 대단한 거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
꼭 깨닫길 바랍니다. 자, 내가 너무 강조했나? 목청 높여. 아이고 목이야. 그래서 사실 탈산소율보다 제폭기율이 높은 거죠. 자, 여기에 그래프를 다시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쭉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이 지점에서, 이 곡선에서 탈산소율이 제폭기율보다 높은 구간, 1번 구간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유기물 분해 작용이 활발해서 DO 농도가 뻑 떨어지는 거죠. 탈산소율과 제폭기율이 같은 지점이 여기에요. 그래서 DO 농도의 최저점 임계디옥 부족 농도 DC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의 요 차이를 뭐라 한다? DC라 한다. 그죠? 그리고 오염물질 후 임계점까지의 도달 시간을 TC라 하고 여기까지의 거리를 XC라고 한다. 그죠? 그리고 탈산소율보다 제폭기율이 더 클 때 제폭기 작용이 활발하기 때문에 DO는 다시 회복되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기물 분해에 의한 탈산소량과 제폭기에 의한 산소 보충량을 식을 이렇게 전개를 해가면서 보자면 결국 우리 DO 부족량 DT의 계산식은 이렇게 도출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아이고 대라. 네, 잠시만요. 오늘 내가 지금 이거를 7개째 찍고 있는데 아이고 대다. 자, 어디 갔노 색깔. 까만색으로 적읍시다. 자, 유기물 분해에 의한 탈산소량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기물 분해에 의한 탈산소량은 1차 반응으로 가정합니다. 1차 반응으로 가정해요. 자, 조금 더 크게 해놓고 볼까요? 마우스 어디 갔지? 자, 1차 반응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1차 반응으로 생각하는데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잔류 유기물의 농도는 일단 반응 속도에 비례하는 뭐 이런 어떤 여러분의 뭐 능히 알 것 같은 이 식이 이제 나타나게 돼요. 시간에 따른 무엇의 농도? 그때 유기물질의 양의 농도는 마이너스 K1의 LT와 같더라. K1은 역시 뭐다? 탈산소 개수다. 개수더라. 그런데 이것을 이제 사실 이걸 2m로 넘겨버리면, 이걸 자변으로 넘겨버리면 LT분의 DLT, LT분의 DLT는 마이너스 K1에 곱하기 DT가 되더라. 그죠? 자, 곱하기처럼 안 보이나? 곱하기 DT가 되더라. 이걸 자변으로 넘긴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울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자 LT분의 1을 DLT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하면 양변을 적분하면 K1은 상수니까 앞으로 나오게 되고 이것도 DT 이런 식으로 전개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것은 자연 로그의 LT로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K1의 T 마이너스 제로 마이너스 LN의 아이지 아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거 그죠? 시간 0에서의 그 어떤 BOD의 양은 마이너스 K1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T 마이너스 0이 남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변환시킬 수 있어요? LT 나누기 L0로 변환시킬 수 있고 마이너스 K1에 곱하기 시간 타임 T가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거 자연 로그 옆에서 빼버리면 LT 나누기 L0, 즉 초기 BOD, 초기 유기물질의 양분의 시간 t일 때 유기물질의 양은 무엇이 되지? 2의 마이너스 K1에 어디서 많이 본 식이 되고 있죠? T 이렇게 되고, 그죠? 그래서 LT는 어떻게 된다? L0에 2의 마이너스 K1에 T가 된다. 많이 봤습니다, 그죠? 여기서 K1은 탈산소 개수가 맞아요. 자, 그러면 유기물 분해에 의해서는 이렇게 떨어지고 제폭기에 의해서는 어떻게 보충이 되는가? 자, 그러면 DT분의 D DT. 여기서 DT는 시간 T에서의 산소 부족량이 되는 거지. 자, 공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사라질게요. 이거는 어떻게 마이너스 K2의 DT처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이 식 유도했었잖아, 그죠? 그래서 DT분의 다시 이거를 이렇게 또 좌변으로 이렇게 넘겨버리면, 그리고 이거를 우변으로 이렇게 넘겨버리면 DT분의 DDT, 아이고 똑같은 거지. 마이너스 K2 곱하기 DT. 역시나 좌우변 적분을 수행합니다. 적분의 DT분의 1의 DT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K2의 또 적분의 DT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또 자연 로그 DT 빼기 자연 로그 D0는 마이너스 K2의 T 마이너스 0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또 마찬가지로 D0분의 DT 가로 닫고 마이너스 K2의 T가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DT분의 D0분의 DT는 D0분의 DT는 2의 마이너스 K2의 T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K2의 T가 되는 거지. 그래서 DT는 D0에 2의 마이너스 K2의 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이 두 가지예요. 이거하고 요거. 네, 이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자, 마우스 어디 갔노? 네, 이렇게 내려오면, 아이고야,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이것의 계산식이 이렇게 표현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어떻게? 자, DT분의 DDT DT는 K1의 LT 빼기 K2의 DT에서 요거 1번하고 요거 2번 이거를 대입하고 이를 대입하고 이제 적분해서 정리하면 요 식이 짜자잔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시간에 따른 DO 부족량. 우와, 여러분, 와, 공학이야 이게. 시간 t에서의 DO 부족량은 자, 제폭기 계수 빼기 탈산소 계수 분의 탈산소 계수에다가 초기에 존재했던 BOD
즉 부어지자마자 유입되자마자 존재했던 BOD에 가로 열고 2에 탈산 마이너스 K1T에 또 빼기 2에 마이너스 K2의 T에 즉 시간 T 얼마나 지금 지났을 때 지금 DO가 얼마나 부족한가. 그리고 이거는 초기 DO 부족량, 초기의 DO 부족량에 곱하기 2에 마이너스 K2의 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어떤 유량으로 흐르고 있던 그리고 초기 농도가 초기 BOD 농도가 뭐이던 뭐 밀리그램 퍼 리터이던 하천에 유량 얼마의 BOD 얼마 ppm의 폐수가 유입되었다. 자, 유입된 지 3일 후에 DO 부족량은 얼마인가? 의 문제를 여러분이 풀 수 있게 돼요. 어떻게? 어떤 유량으로 흐르고 있던 이런 하천에 자, 어떤 유량으로 흐르고 있던 초기 농도 얼마이던 하천에 즉 이렇게 하천이 하나 흐르고 있는데 A라는 유량으로 흐르고 있던 스몰 a라는 BOD 농도를 가지고 있던 하천에 지금 유량 B에 스몰 b의 밀리그램 퍼 리터의 BOD를 가진 하천이 유입되었으면 여기에서의 초기 혼합 BOD가 계산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사실 뭐가 돼? 요게 되는 거지. 요게 초기 BOD L0가 되는 거지. 그러고 나서 뭐 K1이 탈산소 개수라든지 제폭기 개수 같은 값들은 다 줄 거예요. 그리고 유입된 지 3일이라고 시간 T도 3일로 줬어. T는 3대2 이렇게 줬어요. 자, 그러면 초기 혼합 BOD 알고 있고 초기의 DO 부족량 또한 조건을 주면은 알 거예요. 뭐 계산을 하라 한다든지 아니면은 조건으로 초기 DO 부족량은 얼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포화농도 얼마에 초기에 흐르고 있던 DO는 얼마였다 뭐 이런 식으로 줄 거고 탈산소 개수, 제폭기 개수도 다 준다면 3일 후에 DO 부족량은 계산해낼 수가 있겠지. 그지? 교수님 저희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십니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난 이렇게 샤방하지 않은 얼굴로 여러분에게 자, 여러분은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식이에요. 그리고 이 식은 외워줘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이 식을 배웠고요. 뭐 이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스트리터 펠프 모델에 따른 DO 부족량 임계도 뭐 똑같은 그림이 한 번 더 나오고 이제 임계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이게 용존산소 부족량 DT를 계산하는 식이 여기 있고 임계 시간 TC를 계산하는 식도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 임계 부족 농도를 계산하는 식도 이렇게 존재하게 돼요. 이 식 네 가지는 여러분이 외워줘야 됩니다. 자, 이 식도 보면 알만하고 이 식도 보면 알만하고 이 식도 보면 알만해요. 그 다음에 예제 들어가요. 다음 대면 시간 혹은 다음 온라인 시간에 예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진도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알만하다고 얘기했던 이건 방금 설명했던 식이고 요거는 뭐예요? K1은 탈산소 개수, F는 자전 개수, 로그에 F 자전 개수 다시 들어가고 1 빼기 F 빼기 1 또 다시 들어가고 L0는 초기 BOD 양 그리고 D0는 초기 DO 부족량 문제에서 다 줘요. 혹은 계산할 수 있게 해줘요. 자, F는 역시나 자전 개수로서 탈산소 개수 분의 제폭기 개수가 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론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뭐 내용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론은 어렵지 않아요. 내용은 중요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차근차근 복습하면서 이 내용을 다시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걸로 끝내죠. 자, 마우스 어딨나?